자, 가족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이 시장은 마감이 됐고 이제 프리마켓으로 이제 넘어가 있죠. 먼저 오늘 지수가 상당히 공포스럽게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고된 조정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동안 제가 충분히 언급을 했었는데 늘 좋았던 시장이 갑자기 패닉으로 전환되면서 급조정을 거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274포인트, 단일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하락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도 이제 5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지금 사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이닉스가 이제 69,000원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9,0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모든 테마군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주들의 하락이 좀 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테마별로 보면 그나마 이제 로봇주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제약주도 상당 부분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제약주, 이른바 바이오 관련 그 의료장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목큐브가 상승을 했는데, 이 토목큐브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영상을 공유했던 대통령과의 대화, 어떤 그런 후속 기대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유리기판주에서는 삼성전기가 이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군은 다 급조정을 그쳤습니다. 방산, 실적이 가장 좋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당 6만 원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30, 한 2만 원, 1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급조정을 거치는 흐름,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또 조선주에서는 현대중공업도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급조정을 거치는 흐름. 증권주에서는 지금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하락폭이 좀 적은, 하락 지지가 좋은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관심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셋증권의 우상향 패턴이 좀 기대감은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5,000을 못 넘기고 5,000 이하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4,949로 마감됐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5,000선 기준으로 해서 등락이 예상되는데 이제 종목 장세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수급에서 이격 조정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이격 조정은 결과적으로는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자금 등 자금 동향 추이가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좀 롱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일본 시장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미국 증시도 지금 조금 국내 정치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현황이 또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최악을 넘어간 테마군이 순환하는 그런 시장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을 끌었던 종목군들이 방산, 조선, 반도체 이런 종목이 다 기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이제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급조정을 맞고 강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이 흐름들을 가기보다는 차익 매물의 소화 기간이
상당 기간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시면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오늘 삼성SDI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은 예상대로 이제 1조 7천억 내에 이제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됐는데 딱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급조정을 같이 보였고 그 중에서 삼성 SDI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상승파가 컸기 때문에 하락파도 좀 크게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은 이제 오늘 나왔던 실적 발표 내용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압축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재무 현황 보시면 4분기 전체 25년도 매출은 13조 2,600억, 작년도에 16억 5천에서 13조 5천억이니까 매출이 좀 줄었죠. 거의 한 3조 한 2, 3천억 줄었어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1조 7,200억. 이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예상했던 지표입니다. 적자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자산 매각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저것 떨고 넣기 해서 한 5,800억 정도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적자가 난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 4분기의 매출, 2분기 매출, 3분기 매출, 4분기 매출이 있는데 4분기 매출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 3조 8,587억을 매출 올렸는데 영업 적자가 한 2,990억 정도. 그러니까 3분기가 5,900억 났는데 영업 적자가 좀 줄었죠.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 흐름도 한 2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2분기보다도 좀 줄어든 그런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무 상태 보시면 25년도 말 전체적인 부채는 18조 6천억 정도, 부채가 18조 6천억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금성 자산은 1조 8,04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갖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10조 8,800억. 그러니까 차입금이 24년도 말에 차입금이 11조 5,700억인데 차입금이 한 7천억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3분기보다도 차입금이 한 6천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차입금은 은행에서 받은 차입금은 한 6천억 정도 다운됐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6,940억 정도의 차입금이 감소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도에 R&D 비용,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 비용은 가장 높아서 1조 4천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카픽스, 시설 투자는 3조 3천억을 썼습니다. 24년도에 6조 6천억, 23년도에 4조 3천억 썼는데 작년에는 3조 3천억의 캐픽스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아까 나왔던 그 내용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주요 성과를 좀 정리해놨는데 작년의 주요 성과는 이제 여기 ESS의 판매 기반을 강화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니켈 코발트 3원계와 LFP의 이제 1.7 버전과 2.0 버전이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각형의 ESS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리한 판매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ESS 캐파를 증설을 계속 지금 확보해서 캐파를 늘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BBU, 이제 소형 배터리인데
BBU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전 세계 마켓 쉐어의 한 50% 정도를 달성했다. 삼성의 BBU가 가장 이제 경쟁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 BBU가 상당히 좀 잘 팔렸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술 경쟁력은 뭐 ESS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았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BMW와 작년 10월 달에 전고체 배터리에 탑재된 자동차로 테스트를 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로봇용으로 배터리를 제조한다는 MOU를 맺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끝났다. 여기에는 전기차 3원계 46파이, 46파이 보이시죠? 46파이 배터리. 그 다음에 ESS용 LFP 각형 등, ESS 각형 등 5건의 150기가와트의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파이는 이 앞전에 3분기에서는 110기가와트 정도 110기가와트 정도 했는데, 지금 이 LFP 각형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테슬라랑 맺었던 게 아마 40기가 정도 LFP를 맺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리스 초고출력 이제 원형 배터리가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올해 그 전기차 배터리 그 시장은 글로벌 전체를 보게 되면 작년이 1600기가와트인데 올해는 한 1850기가와트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1850기가와트가 되는데 전기차와 ESS와 소형 배터리가 이제 합쳐서 1850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 이제 유럽에서 중국을 빼고 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에서는 6% 정도 배터리가 성장할 것 같다. 6%.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이 수요가 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럽에서 배터리 경쟁이 굉장히 좀 더 치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코멘트를 냈고요. 그러나 이제 ESS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업체의 어떤 배제로 상당 부분 현지 생산 공급의 이제 기회는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소형 배터리는 그 전동 공구 중심의 이제 수요가 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량 배터리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소형 배터리는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코멘트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북미, 여기서 그 삼성이 보는 이제 북미의 ESS 시장은 한 100기가와트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0기가와트.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올해 경영 전략은 그 ESS 그 각형 배터리를 한 20기가와트 정도를 판매하겠다. 올해는 작년에 한 12기가와트 정도로 이제 판매를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배터리 ESS를 20기가와트 이상 팔겠다. 그리고 SBB 2.0 LFP 부분을 적기에 양산하겠다. 올해 4분기부터 LFP를 양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걸쳐져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LFP 배터리, 미드니켈 배터리에 신규 소재 수주를 하겠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Q&A에서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삼성이 이 3만 개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미드니켈,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 3만 개 중에서 미드니켈 배터리, 그 다음에 LFP 배터리의 전기차용에 신규를 수주하겠다. 이 내용은 뭐냐면 28년도에 공급치를 미리 수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기차용에 신규로 진입하는데 올해는 초고출력 원형 배터리, 이게 보죠. 하이브리드용 템리스 초고출력 원형 배터리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올해는 신규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부분은 미국에서 ESS 라인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유럽에서는 이 3만 개 배터리가 일부 LFP로 전환하는 그런 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내용과 좀 중복되긴 한데,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는 이제 13조 2천억, 2,600억 매출했다라는 거, 1조 7천억 정도 손실이 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떨고 놓게 해보니까 5,840억 정도의 순적자가 나타나는 거, 그 정도 있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더니 이거 잘 참고하세요. 차입금이 한 7천억 정도 줄었다라는 거. 24년도 대비 차입금이 7천억 정도 줄었다는 거. 현금은 1조 8천억 정도, 1조 8천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 자, 지금은 이제 그 Q&A 나왔던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양산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그 BMW와 전고체 테스트 협약을 체결을 했고, 단지 이제 그 글로벌 자동차 OEM들이 전고체 흐름에서는 약간 좀 추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로봇 배터리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피지컬 AI죠. 이게 이제 28년도부터 이제 상용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로봇 배터리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도심 공항 교통이나 UAM이죠. UAM에 대해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에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니켓은 지금 갖고 있는 고출력 배터리, 고가형이죠. 그 다음에 미드니켈, 중저가의 미드니켈 배터리를 이제 있고, LFP의 배터리 수주를 위해서 지금 여러 고객과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발표할 것이다. 근데 상반기라고 하면은 올 6월달 안에 이 부분이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 미드니켈 배터리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면 했었죠. 아마도 벤츠가 LFP와 미드니켈 배터리의 삼성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수주 공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 중에 충분하게 본인들이 이제 그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흐름을 저희들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펙스 투자죠. 비용 투자는 미국의 이제 ESS, LFP 라인 전환하는 투자가 있고, 헝가리의 라인 교체 자금에서 들어간, 여기는 이제 헝가리에는 3만 개 배터리의 일부를 갖다가 LFP 배터리를 바꾸는 거. 결국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개최되는 LFP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현지에서 납품을 하기 위한 라인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캐픽스 투자를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 것이고, 여기 자금 조달은 삼성 디스플레이죠. 보유자산 매각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서 나왔었죠. 보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가동률에서는 그동안이 나빠졌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년 헝가리 가동률 전년이라고 한다면은 24년도입니다. 24년도에 비해서 헝가리 가동률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가동률을 더 높일 것이다. 그는 이제 46파이의 신규 고출력 배터리 구축을 더 확대하고 일부 LFP 라인을 전환한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캐펙스. 그래서 여기 투자가 일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 전동 공구도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전동 공구도 좋아지고 있다. 템리스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재고가 줄었다. 그래서 본격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그래서 헝가리 가동률 좋아지고 있고 전동 공구도 재고가 줄었고 캐픽스는 줄이고 하이니켓, LFP, 이 중저가, 중가 배터리도 이제 양산을 앞두고 이제 수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 템리스 고출력 배터리인데 BBU 쪽에서 상당 부분 그 템리스 고출력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데 여가 이제 매출이 한 20% 정도 늘 것으로 보이고 말레이시아 공장을 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템리스 고출력 배터리를 판매를 늘려갈 것이다.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기차 중심에 했었지만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적극적으로 판매량을 늘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ESS의 고객 현황을 보게 되면 북미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퇴출 과정에 걸어가기 때문에 비차이나 요구가 더 늘고 있어서 4분기에 LFP ESS가 양산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ESS가 이제 북미에서 너무 이렇게 거의 과당 경쟁하지 않겠느냐, 여러 코멘트가 있었는데,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차 물량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3년 내지 최소 2년에서 3년 차 이상의 프로젝트 물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우려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실적은 1분기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항상 보게 되면 좀 그저 그랬다. 하지만 상반기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됐고요. 하반기에 3분기라도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냈습니다. 자, 이제 그 주가 동향을 보시면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좀 낙폭을 좀 좁혀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오늘 주가는 이렇게 보이고 있죠. 결국 이제 이 주가의 모형을 보게 되면 이때 35만 원대 찍고 41만 원 찍고 조정 거치는 흐름인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봉 차트 이렇게 장대로 크게 좀 대밀리는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장대로 좀 밀리게 되면 아무 차트는 약간 좀 이격 조정은 올 수 있는 흐름 예상이 됩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2번 정도 음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아마 한 35만 원 전후에 아마 크고 작은 그 이격 조정, 크고 작은 움직임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삼성 SDI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제 의견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R 내용을 제가 이제 계속 작년부터 쭉 워칭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전동 공구가 재고가 감소했고 좋아지고 있고, 헝가리 가동률 높아지고 있고, 캐픽스 시설 투자는 줄이고, 그 다음에 하이니켓, 미드니켓, LFP가 상반기에 이제 수주 공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고체는 예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테마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템리스 고출력 배터리에서 이제 BBU가 좋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신규 들어가서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북미에서 ESS가 올해 20기가 정도의 올해 이제 수주와 공급량은 다른데 올해 20기가 정도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 연 매출 정도는 한 1조 한 2천억 정도는 더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로 보게 되면 26년 전체로 보게 되면 한 2,800억 정도의 영업 손실, 그리고 1,600억 정도의 순이익. 미래에셋증을 이렇게 봤어요. 순이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다고 치면은 3분기 어느 때에 또는 흑자 전환되는 빠르면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제 흘러갔을 때 보게 되면 오늘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종합지수가 279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흔들렸죠. 그것은 피해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주체로 보게 되면 오늘 투신에서 삼성 SDI 매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투신에서 다른데 그 매도 매수 물량은 거의 없었는데 투신 매도는 좀 있었어요. 보시면 기관이 35만 주를 팔았는데 외국인은 거의 안 팔았죠. 여기는 투신이 매도한 물량이 35만 주. 금융투자가 23만 주, 그 다음에 투신이 3만 4천 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6만 6천 주, 연기금은 1만 3천 주 정도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그렇게 팔았다고 볼 수 없고, 금융투자와 투신이 좀 매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목큐브는 오늘 종가는 이제 48,000원이죠. 그리고 시간에서는 뭐 48,3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이제 뭐 개의치 말고 저희들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느긋하게 대응하는 전략 베이스를 유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외국인 사고 기관 샀는데 개인들 이탈로서 주가는 출렁출렁했죠. 생각보다 종합지수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하락폭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도 55만 원 턱걸이 돼 있긴 한데 외국인이 3만 4천 주 매수하고 기관이 3만 3천 주 팔았는데 현대중공업도 추세적 가치로 보게 되면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추세 가치로 보면 리스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흐름은 이 정도 전달하고요. 아마 이제 가족회원님들은 상당 부분 뭐 제가 여러 번 했겠지만 여유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패턴을 읽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두르지 말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3D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님들은 이번 조정 흐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물량을 좀 늘릴 때마다 받아가는 것도, 기존 회원님들 말고요, 받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흐름들이 다 개선되고 있고 내년이 슈퍼사이클 초기고 28년도부터 슈퍼사이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2일 시장 흐름 이 정도 정리하고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